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인데요. 부동산을 차명으로 지인에게 관리하게 해 세금 탈루하고 재산 공개에서 누락하고 차명 대출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지요.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야 할 자리인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을 받은 거냐? 부실 검증 논란까지 불거지자 오 수석이 자진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어젯밤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닷새 만으로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오 수석은 임명 전부터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진보 진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신거리고 그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그대로 임명했지만 검사장 시절 지인에게 아내 부동산을 차명 관리시켰고 차명 대출도 받았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부실 검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친명 진영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한 차례 사의를 표했던 오 수석. 어젯밤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며 사의 수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부담을 덜었다며 반겼지만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낙마로 부실 검증 논란까지 불거지자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7대 인사 배제 원칙, 이런 일률적인 원칙은 만들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당시 능력 중심의 인선을 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차명재산 증식 의혹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면서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류입니다. 오 수석은 임명 전 이른바 체크리스트로 불리는 사전 질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질문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 자체가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과거 일이니 오 수석이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판결문까지 다 볼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부실한 인사검증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인사검증은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부정적입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후임 민정수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이 검찰 출신이라 낙마한 건 아니라면서 또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안희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물러났는데 이건 인사검증 실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인사검증 실패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인사검증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 정확히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핵심은요. 검사장 시절에 세금을 아끼려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도 누락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어도 문제고요.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임명 전에 알았다면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거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요.
모른 채로 임명한 거면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단 거니까요.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되면 이거 체크리스트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수석은 안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 역시도 취재를 해보니 오 수석은요, 다른 수석급 인사들처럼 64페이지 분량의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질문서는요, 자진 신고서 개념입니다. 양심에 따라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쓴 사전 질문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차명 부동산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조항이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지를 쓰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니 차명 부동산 소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과거가 아닌 현재 기준이라 오 수석이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오라고 한 이상 검증팀이 걸러냈어야 했던 건데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에서 10년 전 의혹이 담긴 판결문까지 찾아낼 수 있었겠냐. 모든 걸 잡아내긴 어려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사실 검증 제대로 하겠다면서 법무부에 있는 검증 기능 다시 가져왔잖아요. 민정수석실로. 네. 그럼 인사검증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내정 상태지만요.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이 3인방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대통령실은 워낙 급해서 수석 검증은 좀 소홀했지만 내각 검증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런 거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배제 원칙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별도 인사 원칙은 따로 안 만들기로 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률적인 원칙은 능력 있는 전문가를 구하는데 너무 큰 제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동산 의혹이 어제 터진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거 알고도 그냥 간단히 기조였는데 왜 바뀐 거예요? 네, 이틀 전만 해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오 수석 거취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오 수석은 임명 전부터 조국 혁신당이나 강성 친명 쪽의 반발에 부딪혔죠.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은 안 된다고요. 그래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대통령은 밀어붙였거든요. 하지만 차명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들이 합세해 거세게 밀어붙이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부의 벽을 넘지 못한 거죠. 자, 그렇다면 후임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올까요? 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을 다시 임명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지점이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을 봐라. 의지가 강해도 검찰을 잘 모르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이번 낭만은 검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은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